그날 아침, 김지은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온 메시지를 보고 손이 떨렸다. 생일 축하해, 지은아. 아직도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니 발신자는 대학 시절 라이벌이자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 박수연이었다. 그 메시지는 지은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고 그녀는 그날 하루를 망쳤다. 수연의 손길이 그 따뜻했던 감촉이 다시 떠올라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28살,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안정된 직장,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혼 준비, 그리고 사회의 시선에 맞춘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메시지는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수연은 대학 때부터 지은의 라이벌이었다.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에서 경쟁하며 서로를 밀어붙이던 사이, 지은은 수연의 날카로운 지성과 강한 의지에 끌렸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건 그냥 경쟁심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속였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의 결혼을 재촉했다. 지은아, 30 전에 좋은 사람 만나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잖아. 어머니의 말은 늘 그렇게 시작됐다. 지은은 남자친구 민준과 2년째 사귀고 있었다. 민준은 착하고 안정된 남자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가 있었다. 수연의 메시지가 그 공허를 메우려는 듯 그녀의 머릿속을 장악했다. 왜 지금? 왜 5년 만에? 지은은 수연의 프로필을 검색했다. 수연은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성공한 듯 했다. 프로필 사진 속 수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 미소가 지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지은은 출근 후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팀 미팅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김 팀장, 요즘 무슨 일 있어?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은 화장실로 도망쳐 거울을 봤다. 너 미쳤어. 왜 그녀 생각만 해? 하지만 수연의 손길이 떠올랐다. 대학 때 동아리 프로젝트로 밤새워 일하던 날 수연이 지은의 손을 잡고 불이 해낼 수 있어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 그 손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지은은 그때 느꼈던 전율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건 친구 사이의 일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 그 부정이 무너지려 했다. 저녁에 민준과 데이트를 했다. 레스토랑에서 민준은 이 결혼하자. 지은아. 부모님도 좋아하시실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수연의 메시지가 맴돌았다. 축하해.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무거운가? 집에 돌아와 지은은 수연에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오랜만이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지은은 갈등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인가?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연과의 재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왔다. 수연은 지은의 답장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다. 30살, 수연의 삶은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의 차별, 그리고 과거의 상처. 수연은 지은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생일 메시지는 충동이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텐데 수연은 생각했다. 그런데 답장이 왔다.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둘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다. 수연이 먼저 와 있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들은 어색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대학 추억, 현재 일상. 하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은은 수연의 눈빛을 피했다. 왜 갑자기 메시지 보냈어?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내가 생각났어. 생일인데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요동쳤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수연은 자신의 삶을 털어놨다.
나 가족과 연 끊었어.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연의 고백은 지은의 내면을 흔들었다. 너 정말.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때부터 너한테 끌렸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 지은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연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 손길, 다시 느껴지는 그 감촉.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미안해, 나 갈게. 그녀는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수연이 나를 좋아했다니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부모님의 기대, 민준과의 관계, 사회의 시선.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나도. 그녀를, 그 질문이 밤을 지배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미안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받아들였다. 지은의 선택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수연은 지은이 떠난 후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의 반응이 아팠다. 그녀는 나처럼 될 수 없어. 수연은 가족과의 갈등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분노, 동생의 냉대. 너 같은 년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수연은 그 상처를 딛고 살았지만 지은과의 재회는 옛 상처를 파헤쳤다. 지은은 민준과 헤어진 후 마음의 혼란이 커졌다. 출근길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지은의 내면을 깨웠다. 밤마다 꿈에서 수연의 손길이 느껴졌다.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 감촉. 지은은 부정하려 애썼다. 이건 잘못됐어.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에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민준이랑 왜 헤어졌어?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맞지 않아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너 30 다 됐어? 결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이웃들 시선도 있지.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의 기대는 무거운 짐이었다. 지은은 방으로 돌아와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수연은 지은과의 만남 후 작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프로젝트를 연기했다. 지은아, 너 때문에. 그녀는 중얼거렸다. 수연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인 지 오래됐다. 하지만 사회의 차별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속삭임, 친구들의 멀어짐.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그런 말들이 수연을 괴롭혔다. 지은에게 고백한 건 실수였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적어도 솔직했어. 둘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수연의 스튜디오에서. 지은이 먼저 연락했다. 얘기하고 싶어. 수연은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스튜디오에 도착한 지은은 긴장된 표정이었다. 내 고백.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 지은의 말에 수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때부터 너한테 끌렸어. 하지만 무서웠어.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털어놨다. 수연의 손이 지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지은은 눈을 감았다. 이게 나야?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의심을 품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누구 만나? 지은은 거짓말했다.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연의 존재를 알게 됐다.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본 탓이었다. 이 여자 누구야? 왜 이렇게 친해? 어머니의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옛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조심해.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돼.
수연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주말에 몰래 만나 산책했다.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순간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속삭임. 저 여자들. 지은은 손을 뗐다. 미안, 무서워. 수연은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하지만 수연의 마음에는 상처가 쌓였다. 나는 이미 버텨왔는데 그녀는. 직장에서의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상사가 김 팀장. 요즘 집중 안 돼? 개인사 때문에 일 망치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노력했지만 수연 생각으로 산만했다. 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클라이언트가 화를 내고 팀이 위기에 처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이 지은은 자책했다. 수연에게 털어놨다. 나 때문에 일도 엉망이야. 수연은 안아줬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가족과의 갈등이 폭발했다. 어머니가 지은을 추궁했다. 너 그 여자랑 뭐야? 소문 들었어. 지은은 부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결혼해.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분노했다. 정상. 그게 뭐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 사회에서 버틸 수 있겠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날 밤 지은은 수연에게 달려갔다. 부모님께 들켰어. 수연은 안타까워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선택이야. 그들은 밤새 대화했다. 수연은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놨다. 나도 가족 버렸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다음 날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집 나와. 내가 그렇게 살겠다면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수연은 지은의 상황을 보며 자신의 상처를 떠올렸다. 나처럼 되지 마.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가족 포기하지 마. 나처럼 외로워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과 도덕의 갈등? 이게 옳은가? 지은은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수연과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컸다. 부모님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엄마, 미안해. 지은은 매일 후회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김 팀장, 여자랑 산대.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지은은 버텼다. 이게 내 선택이야. 수연과의 일상이 시작됐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고 서로를 안아주는 날들. 지은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다.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느껴졌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아, 너 왜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 그런 말들이 아팠다. 지은은 수연에게 기대었다.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수연의 내면은 흔들렸다. 지은의 희생이 부담스러웠다. 나 때문에 그녀가. 수연은 과거 연인을 떠올렸다. 그 연인도 가족 때문에 떠났다. 미안, 나 못해.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났다. 수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너 가족한테 돌아가? 나 혼자 괜찮아. 지은은 화를 냈다. 왜 그래? 우리 사랑하잖아.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너 나 버리려는 거야. 지은의 눈물에 수연은 미안해졌다. 가족의 압력이 더 세졌다. 지은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 아프셔. 돌아와. 지은은 동요했다. 엄마 아프다고.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지은아. 왜 그렇게 사니? 어머니의 눈물이 지은을 무너뜨렸다. 미안해요. 엄마. 지은은 약속했다. 생각해 볼게요. 수연은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가족 만나고 왔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프셔? 수연은 이해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너 헤어지자고 할 거야.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의 선택. 어느 쪽이 옳을까? 직장에서의 위기가 왔다. 지은의 상사가 호출했다. 김 팀장, 소문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조심해. 지은은 분노했다. 내 사생활인데 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지은은 수연에게 털어놨다. 나 때문에 너도 피해볼까 봐. 수연은 안아줬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수연의 친구가 배신했다. 수연의 과거를 지은에게 말했다. 수연이 전에 다른 여자랑 헤어진 거 알아? 그 여자도 가족 때문에 떠났대.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연아, 왜 말 안 했어? 수연은 울었다. 미안, 상처 주기 싫었어. 그 대화는 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지만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 지은은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엄마, 나 수연 좋아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치료받아. 아버지는 집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상처받고 돌아왔다. 왜 이해 못해? 수연은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지쳤다. 수연은 자신의 도덕적 갈등을 직시했다. 지은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 당신의 선택은 옳아요. 하지만 상대의 희생을 고려하세요. 상담사의 말이 수연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기적인가?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결정했다. 수연아, 우리 잠시 거리 두자의 수연은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가족 때문에. 미안, 그 말은 수연을 무너뜨렸다. 또 이 버리는 거야?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후회로 가득했다. 지은은 수연과 거리를 둔 후 일상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그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부모님은 기뻐했다. 잘했어, 지은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텅 비었다. 민준이 다시 연락 왔다. 다시 만나자. 지은은 망설였다. 그럴까? 수연은 혼자서 버텼다. 작업에 몰두했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왜 나를 버렸어?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놨다. 지은이 가족 선택했대. 친구는 그게 나아. 사회에서 살아야지. 하지만 수연은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랑이 왜 잘못돼서? 그녀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민준과 다시 데이트했다. 결혼하자. 민준의 제안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 결정은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결혼 준비 중 수연의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 지은은 답장하지 않았다. 미안해. 가족의 압력이 완화됐지만 지은의 정신은 무너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수연의 손길이 사라지는 꿈. 나는 왜 이렇게 약해?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상담사의 조언은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였다. 지은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가족의 기대가 나의 행복인가? 수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성공했다. 하지만 기쁨이 없었다. 지은 없이 무슨 의미? 그녀는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결혼한데 그 소식은 수연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내가 포기했어야 했어. 수연은 지은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한 번만 더 보자. 지은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드레스 피팅 중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이게 나야.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연을 부르고 있었다. 수연은 용기를 내 지은에게 갔다. 결혼하지 마.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만난 순간. 지은은 놀랐다.
수연은 너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나랑 같이 가자.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이, 사회가, 수연은 그게 다야? 내 마음은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 못해. 그녀는 수연을 밀쳤다. 그 대치 후 지은은 결혼을 취소했다. 민준아, 미안해. 나 못해.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행복해져. 지은은 부모님에게 말했다. 저 제 길 갈게요. 부모님은 분노했다. 너 미쳤어.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이게 내 선택이야. 수연은 지은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정말, 지은은 너 없인 안 돼. 그들은 다시 안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수연의 질문에 지은은 함께라면? 사회적 압력이 더 세졌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 문제야. 수연은 나랑 같이 일하자. 그들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려움은 계속됐다. 클라이언트의 거부, 친구들의 배신. 레즈 커플. 안 돼. 그런 말들이 상처를 줬다. 사업은 서서히 안정됐다. 지은과 수연은 함께 버텼다. 우리 해냈어. 하지만 가족과의 화해는 멀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엄마의 지은은 달려갔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행복해요. 어머니는 천천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해. 수연의 가족도 연락 왔다. 형제야, 돌아와. 하지만 수연은 거부했다. 나 제3사라. 그녀의 선택은 자유였다.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다. 지은이 위로했다. 나 있잖아.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함께 여행하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사회의 정키에는 변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기사가 나왔다. 아직도 이렇게. 지은은 한숨 쉬었다. 수연은 우리가 바꿔보자. 그들은 활동가 모임에 참여했다. 권리를 위해.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야.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됐다. 사업에 타격이 왔다.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미안. 이미지 때문에. 지은은 절망했다. 왜 우리만? 수연은 포기하지 마. 최고조의 갈등에서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수연의 눈빛을 보고 결심했다. 아니, 너와 함께.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고 지지를 모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 시간이 흘러 둘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후회 안 해. 수연은 미소 지었다. 나도.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의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